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방금 마감된 SK바이오사이언스의 1일차 청약 결과를 리뷰해보고 그에 따른 전략 변경과 주의사항을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균등배정 예상에서 예상 청약자 수를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을 했었는데요. 이 결과는 매우 크게 어긋날 것 같습니다. 1일차 결과를 살펴보면 NH투자증권의 청약 참여자 수가 34만 1,634건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청약자 수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미래에셋대우가 24만 4,054건입니다. 삼성증권은 22만 405건이고 하나금융투자가 조금 적은 13만 4,893건입니다. SK증권이 제일 적은 4만 4,586 계좌가 참여했는데요. 오늘 이체불능으로 청약 참여가 원활하지 않았던 걸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청약자 수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종합 경쟁률을 비교해 볼 때 청약자 수는 약 32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1일차 종합 청약자 수가 총 130만 명에 이른다는 계산인데요. 기존에 가장 많이 청약에 참여했던 카카오게임즈의 41만 8,261건을 1일차에 이미 3배 가까이 넘어섰습니다. 균등배정이 적용되는 첫 대형 IPO라 청약자 수가 매우 크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1일차임에도 예상 균등배정 주식수가 삼성증권은 벌써 한 주 미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삼성증권은 추첨에 따라서 한 주도 못 받거나 한 주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금융투자도 거의 한 주에 가까워졌습니다. 내일이면 한 주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에 하나금융투자도 추첨을 통해 한 주를 추첨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SK증권만 매우 많은 5주가 남았는데요. 내일 청약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해당 수치는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1일차만큼 2일차에 청약자가 참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모든 증권사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주식수는 한 주로 줄어듭니다. SK증권은 오늘 청약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2배 인원이 참가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균등배정의 경우 운의 영역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소 4주에서 최대 10주 사이에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이 매우 안 좋으신 분은 4주를 받게 되고 운이 매우 좋으신 분들은 10주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 10주씩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1일차보다 더 많은 청약자가 참여하거나 1일차보다는 적은 청약자가 참여를 하면 해당 수치는 변할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 경쟁률 비교 화면에서 큰 오류가 있었습니다. 제 엑셀시트에 주식수가 문제가 있었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일반 투자자의 청약 규모는 2,486억이 아닙니다. 3,729억으로 기존 청약에 비해 매우 큰 청약입니다. 하지만 균등배정이 진행되는 주식수는 정확히 절반이 됩니다. 그 결과 빅히트와 SK바이오팜에 비해 조금 적은 청약 규모가 됩니다. 70조가 청약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비례배정 경쟁률은 750.80대 1이 됩니다. 만약 70조보다 많은 75조가 청약에 참여한다고 하면 경쟁률은 804.42대 1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금액이 청약에 참여할진 추정이 어렵습니다. 넉넉하게 700대 1에서 900대 1 사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일차 결과로 청약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체불능이 매우 컸습니다. 청약이 시작된 이후 입금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요.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으며 조치 후 완료 공지를 드리겠다고 했지만 4시가 될 때까지 이체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지사항에서 밝혔는데요. SK증권은 증권계좌 개설 시 자동으로 은행 연계계좌가 설정이 됩니다. SK증권의 계좌번호가 아닌 해당 은행 연계계좌로 입금을 하면 지연 없이 바로 입금이 됩니다. 연계계좌는 홈페이지 마이정보 계좌정보 조회를 하시면 은행 연계계좌 부분에 계좌번호와 은행이 나와 있습니다. SK증권 증권앱인 주파수에서는 고객서비스 계좌정보 조회, 은행 연계계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정보로 이체를 하시면 원활하게 이체가 가능합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청약 금액은 한 주당 6만 5천인 SK바이오사이언스이기 때문에 10주의 50%인 32만 5천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SK증권은 온라인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도 수수료가 있지만 수수료를 먼저 받지 않습니다. 환불할 때 환불금에서 차감이 됩니다. 하지만 SK증권은 수수료를 먼저 떼가기 때문에 32만 5천 원이 아닌 32만 7천 원을 이체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점에서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수수료 4천 원을 더해서 32만 9천 원을 이체해 두셔야 합니다.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SK증권의 이체 가능 시간은 00시 30분부터입니다. 청약은 10시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체는 00시 30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이체를 새벽이나 아침 일찍 미리 해두시고 10시에 바로 청약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SK증권뿐 아니라 다른 증권사도 비슷합니다. 비례배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매우 많았는데요.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을 따로 신청해야 되냐고 질문해 주신 분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고 청약 주식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이 둘 다 신청이 됩니다. 이를 일괄청약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편의상 최소 단위인 10주를 신청하는 것을 균등배정만 신청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경쟁률을 1000대 1로 봤을 때 한 주를 추가적으로 비례배정으로 받으려면 1000주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주식을 받을 생각이 없으시면 최소 단위인 10주 신청으로 균등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하실 때 청약 단위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청약 단위는 주식수가 늘어날수록 단위가 커집니다. 만약 5천만 원이 있어서 이 돈을 다 청약하고 싶다면 1538주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1538주를 청약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청약 단위에 의하면 1538주는 물론이고 1500주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1000주에서 2000주 사이는 200주로 정해놨고 SK증권의 경우 1000주에서 5000주 이하는 200주로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400주 아니면 1600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이상 돈을 구할 수가 없으면 1400주로 신청을 해야 되고 조금의 돈을 더 구해서 1600주로 맞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단위는 증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3억 원이 있으면 9230주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약 단위로 인해 9000주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NH투자증권의 경우 5000주 초과 만주 이하는 1000주입니다. 따라서 9000주 이상은 만주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SK증권의 경우 5000주 초과 만주 이하는 500주 단위로 9500주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청약을 하시기 전에 가진 자금을 증권사별 청약 단위로 미리 계산해서 대금 계획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모든 증권사의 균등배정 방식이 50% 고정으로 동일해졌습니다. 따라서 경쟁률이 제일 낮은 증권사에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과 SK증권은 비례배정 경쟁률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투자증권의 경쟁률은 131.28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경쟁률은 균등배정을 제외한 비례배정 경쟁률이라고 밝혔습니다. SK증권은 비례 일반 경쟁률과 비례 우수 경쟁률을 나눠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자 등급에 맞는 경쟁률을 보셔야 합니다. 종합 경쟁률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를 찾을 때 종합 경쟁률이 보여지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에 곱하기 2를 하셔야 됩니다. 해당 경쟁률이 비례 경쟁률이 됩니다. SK증권은 각자 등급에 맞는 경쟁률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나금융투자는 보여지는 경쟁률이 비례 경쟁률입니다. 삼성증권도 곱하기 2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주의하셔서 실질적으로 어디에 비례 경쟁률이 낮은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청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지금까지는 NH투자증권이 제일 경쟁률이 낮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전 결과를 모두 참고하셨는지 아니면 주식수가 많기 때문에 많이 모였는지 NH투자증권의 비례 경쟁률이 제일 높습니다. 오히려 미래에셋대우의 경쟁률이 조금 더 낮은데요. 이체불능 사태가 있었지만 SK증권의 경쟁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체가 되기 시작하면서 경쟁률이 치솟을 가능성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경쟁률을 종합 경쟁률로 오해를 해서 높다고 생각해 청약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수가 제일 적기는 하지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하나금융투자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게까지 경쟁률을 보시다가 청약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면 안전하게 청약을 빠르게 마무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네이버 경제블로거 아이언입니다. 남겨주신 피드백 응원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